안녕하세요. 드림나넌이에요. 오늘 보여드릴 애들은 뭐라고 부르지 이걸? 배양병 모종신. 네, 사장님 말씀대로 배양병 모종 신기인데 안쪽에 보시면 화면상 왼쪽으로 보이는 게 라비에타, 오른쪽에 있는 게 소엽 종류예요. 이걸 사장님께서 직접 심으실 거라 하시네요. 이 물은 약간 미지근한 물로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 추우면 얘가 감기가 걸릴 수가 있어요. 얼어 죽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너무 시원하면 얼어 죽겠죠. 근데 미지근한 물로 해야 그래야 잘 돼요? 에, 그 외에는 얘네들 그런 식으로 빼내면 되나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영양분이 들어 있어요. 주로 어떤 성분인데요? 주로 뭐 골고루 들었죠. 5대 영양소도 다 들었고, 5대 영양소 한번 읊어주세요. 5대 영양소는요, 질소하고요, 인산하고요, 가리, 이게 칼슘, 마그네슘이 5대 영양소예요. 그 외에도 여기는 감자 전분하고요, 사과, 바나나도 들어갔답니다. 사과하고 바나나는 당류하고 탄수화물이니까 그렇다 쳐도 왜 감자 전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영양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기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빼낼 때 주의할 점은 있으신가요? 입이 안 다치도록 뿌리를 딱 해가지고 잡아 당겨서 해야 돼요. 입이 쑥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핀센트로 오면 안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배양한다면 얼마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식물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어떤 것은 1년 넘게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몇 개월에 나올 수도 있어요. 식물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진답니다. 나는 보통 몇 개월인가요? 보통 1년 넘게 이 배양병에서 크는 거예요. 나는 생각보다 성장이 좀 느리네요. 네, 근데 종류에 따라서 서양란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라비에타는 어떤 종류예요? 나비에타는 서양란인데요. 이게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양란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온시디움인가요? 네, 온시디움가인데 온시디움은 아니에요. 온시디움 자체는 아니고. 네. 뭔가 씻을 때도 주의사항 같은 건 있나요? 뿌리가 다치지 않게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 애는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갖다 버리고 오세요. 깨끗한 물이네요. 네. 이미 영양소가 묻어나왔을 텐데 그 영양소를 닦아내는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얘네들이 인큐베이터 속에서 나왔으니까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안 씻고 그냥 내버려뒀다간 어떻게 되나요?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성분에서 바나나하고 사과하고 감자 전분이 들어있었다고 했으니까 뭐랄까 세균들이라든가 그런 영양균이 좋아할 만한 당분과 성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긴 했네요.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안에 있다 밖으로 나오면 많은 균들이 달라붙어서 깨끗이 씻어주지 않으면 공기가 통하는 순간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다음에는 풍란도 같이 씻을 건가요? 네. 걔네들도 빼낼 때도 이런 식으로 빼내는 거예요? 예. 뭔가 잘못 빼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살살 끄집어내면요. 그거야 사장님께서는 20년 넘게 이걸 하셨으니까 곧 있으면 30년 아닌가요? 이게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식물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뭐 학교 오래 다닌다고 공부 잘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학생들도 관심사라든가 하고 싶은 게 다 다르니까. 그렇죠. 아까 라비에타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성분이 들어갔나요? 여기도? 아, 식물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그래도 제리 성분이 좀 더 들어갔는데요. 이 소엽은 수 성분이 좀 더 들어갔어요. 숯? 네. 종류가 다르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식물에 따라서 배지 영양분도 틀리고 여기 넣는 성분도 틀려요. 숯은 일종의 오염된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인가? 그렇죠. 이리 주세요. 뭐랄까 어린아이를 명예의사가 키우는 거에 가까운데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도 꽤 걸릴 것 같고 그 와중에 많이 죽어나갈 것 같네요 느낌이. 계절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지금 모종 심으면 그렇게 죽진 않아요. 한여름이 문제고 더워서 보통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온풍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염려는 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메란에서 모종 키우기 이렇게 옮기게 하는 것은 주로 이맘때쯤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봄까지 심는 게 가장 좋아요. 시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이 바쁘니까 여름에도 심는 사람 많아요. 여름에는 비교적으로 수분이 잘 날아가니까 죽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식물이 견디지를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변화에 민감한 만큼 섬세하고 금방 죽을 것 같으면서도 잘 살아나네요 얘네들은. 네, 이제 이게 좀 물기에 젖어 있는데요. 네. 좀 말린 다음에 심겠어요. 네. 네. 짜잔 편집의 마술. 현재는 다 말라서 사장님께서 저렇게 수태로 감싸려고 하시네요. 걔도 뿌리 부분을 그런 식으로 감싸주면 되나요? 네. 난 그 김밥말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김밥말이라고 생각해요? 김밥말이 같잖아요 실제로도. 사장님께서 김밥을 잘 만드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싶어서요. 이거 보면서.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뿌리를 댈 수 있으면 수태로 잘 감싸줘야 돼요. 잘이라는 게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의 반증이라는 거죠. 뭐. 네. 따로 화분에다가는 나중에 담으실 건가요? 네, 여기에서 이제 뿌리가 활착 되면요, 조그만 두치분에다 심을 거예요. 두치분? 네, 조그만 분이죠. 저쪽에 있는 저 작은 화분처럼요? 네. 플라스틱인가요? 네. 활착이 된다 하셨는데,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활착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 관리가 제법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애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라기 위한 요령 같은 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는데요. 이건 약이니까 잘 보살펴줘야 뿌리가 활착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갓난아기라고 하셨으니까.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제가 했었을 땐 스테를 너무 많이 넣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넣거나 해서 애먹었으니까요. 그런 감각이 좀 없어서 그래요. 조금 하다 보면 감각 금방 살아나요. 뭐랄까 해야 될까, 이상한 쪽으로 재능이 기여되는 것 같네요. 그럼 얘네들이 저 정도 성체까지 크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되나요? 농장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요. 그러면 이제 꽃이 피어요. 여기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2년 뒤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빠른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성장이 좀 느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라베에타는 일단 다 완료된 건가요? 네. 폭난 소엽도 라베에타하고 비슷한 식으로 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달 반에서 2달이면 뿌리가 활착이 될 거예요. 그때 다시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만든 채로 폭난 소엽은 언제쯤 꽃이 피나요? 폭나는 이거는 더 오래 길러야 돼요. 폭나는 마찬가지로 한 3년 길르면 꽃이 피려나요? 오. 그런데 가정집에서 키웠을 경우에서는 꽃이 잘 안 피던데 그걸 감안한다고 보면 적어도 5년 단위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한 3년 싶은데. 이상이 먹으면 나와요. 그런데 소매 가게 할 적에 오셨던 손님들 중에서 대부분이 데려가면 꽃을 안 피운다고 하셨던데. 아, 햇빛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 가정에서. 햇볕이 많고 물도 적당히 주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서는 꽃이 안 피는 거는요? 얘네들이 살만하니까? 너무 살기가 좋아도 꽃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지만 웬만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도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적게도 하지 않고 그냥 중간을 유지하라는 말이네요, 딱. 네. 진짜 힘들겠다. 뭐가요? 더도 말고 중간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닐까요? 너무 지나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낫죠? 너무 부족한 것보다도 중간이 낫다? 음, 그 중간을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들단 말이죠. 얘네들도 꽃이 피면 하얀색으로 피울까요? 네, 그래요. 아까는 김밥이더니 이번에는 주먹밥이네요. 이 수태가 길면 감기가 좋은데요. 수태가 좀 짧아서. 그게 좀 힘들죠. 네. 가게에서 분갈이 했을 때도 실제로 수태가 짧으니까 아빠처럼 그렇게 자라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하고는 크게 관계없어요. 식재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죠. 그건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왠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도자기 장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식물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얼만큼 수태를 하느냐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요. 식물에 따라서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아니에요. 조금만 익숙하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몇 개 남은 거죠? 이제 5개 남았네요. 어우, 힘들어요? 그래서 거치대가 없고 이거 들고 있으니까 팔이 좀 아프죠. 저 병들도 나중에 쓸 때가 있을까요? 저 병 배양실에 갖다 주면 또 쓰죠. 저것도 관리 잘해야겠네요, 그러면. 저걸 갖다 깨끗이 씻어서요. 음, 다시 압력계에다 저 안에다 양분 넣고 쪄요. 음, 한 3시간에서 4시간 음. 쪄서 소독해서 쓰는 거예요. 파인애플이 생각나네요. 네? 뭐가 간혹 풍랑 같은 거 이렇게 수태로 감싸놓고 나면 파인애플이 생각나요. 왜요? 위쪽에 뻗어나온 잎사귀 때문에. 어,
소형 파인애플. 음,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글쎄요. 아니면 너무 뜬금없던가? 아빠는, 아니, 사장님께서는 음, 이쪽에 이렇게 솟아나온 잎사귀하고 감싸놓은 수태를 보면 무엇이 연상돼요? 아, 얘네들이 잘 클까, 어찌까, 그런, 뭐, 시골, 봄이 오면, 시골길에 새싹이 나는 거, 그런 것이 연상되죠? 밭에 이쁘게 새싹이 돋아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죠. 음, 이제 그 아이가 마지막인가요? 네. 슬슬 엔딩 멘트 쳐도 될 것 같네요. 벌써 영상 길이도 20분이 넘어가고. 자, 이쪽으로 한번 비치고요. 어때요? 파인애플 붕붕 같아요. 네, 수고했어요. 네. 이번에는 사장님께서 멘트 한번 쳐보실래요? 자, 이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저 혼자만 떠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떠들어줄 상대가 필요했는데 이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드림나원이었어요. 나중에 또 봐요. 빠이.